PL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를 PLC라고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체인 인간과 제품의 수명 주기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같은 경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도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성년, 장년, 노년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명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인간의 수명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사람의 수명은 뭐 100년 정도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제품의 수명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 기업의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인기를 끈다면 이 제품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가 도입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스테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수요와 매출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들이, 새로운 제품, 자기들도 새로운 유사 제품을 또 내놓겠죠. 이렇듯이 이제 경쟁과 제품의 매출과 수요, 수익, 뭐 이런 것을 그래프로 보여준 그림이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명 주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타임이죠. 우리가 뭐 세월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수명도 있듯이 제품도 수명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달러, 즉 매출액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점선은 수익이고요. 프로핏이고, 실선은 매출액을 뜻합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었을 때는, 도입된 그 단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매출이 제로에서 시작하죠. 그죠? 매출액 제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이 상승이 되는 것은 뭐 마케팅 노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겠고요. 한동안 수익은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이익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는 어떻습니까? 팔더라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 즉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고정비, 변동비 등을 상쇄할 정도가 돼야 이제 수익이 발생되겠죠. 자, 이렇듯이 이제 도입되어서 성장되고 성숙되고 쇠퇴하는, 쇠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쇠퇴기가 계속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추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 이렇듯이 이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친다.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 만들어진 지 한 120년 정도. 물론 뭐 칼 벤츠의 가솔린, 최초의 가솔린까지 합치면 한 140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 자동차가 제품이 수명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제품군의 수명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는 상당히 많은 차종들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군에 대한 것은 오래도록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시대에도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객들을 위한 마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차 자체에 대한 제품군으로 보면 아직까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별 제품으로 보게 되면 포드 T 모델 같은 경우에 이미 단종되고 없어진 제품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포니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각 제품의 수명 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도입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SUV 같은 경우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코란도 시리즈가 있죠. 그죠? 물론 뭐 브랜드는 똑같이 쓰지만 90년대 초반에 나온 코란도하고 지금의 코란도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리고 코란도 이후에 코란도 패밀리 등장을 했다가 무쏘 자동차가 등장하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렉스턴이 등장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기존의 렉스턴을 개량을 해서 뭐 뉴 렉스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G4 렉스턴으로 쌍용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의 SUV 산타페 같은 경우도 초기 모델 같은 경우 거의 수명이 끝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개량을 해서 산타페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차입니다. 자, 이렇듯이 제품이 수명이 있다. 뭐 그 이유는 수명이 있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경쟁사의 새로운 제품 개발 또는 소비자 욕구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품이 수명이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겠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콜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수명 주기를 자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이 한 제품의 구체적인 연역을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제품 수명 주기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품 수명 주기상에 요구되는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단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단계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을 이제 매출액, 즉 판매와 수익, 그 다음에 소비자 유형, 그리고 경쟁사, 경쟁 기업 및 제품의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도입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제로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 즉 판매량 자체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리고 물론 도입기의 급속도로 이게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혁신이 조기에 확산을 하게 되면 바로 짧은 순간에 성장기, 성숙기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입기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고정비와 변동비 등의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 또는 수익이 저조합니다. 도입기의 소비자 유형은 혁신자들이겠죠. 혁신자. 역시 혁신의 확산 이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제 도입기에서의 경쟁자의 수는 한계 또는 소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았을 때 도입기 상태에 빠르게 따라 들어오는 기업이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 중에서 스마트폰 시장도 어떻습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었죠. 그 뒤에
빠르게 추격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지금은 휴대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성숙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많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성장기 같은 경우는 판매가, 즉 매출이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이익은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소비자 유형은 조기 수용자 또는 조기 다수자들이 대표적인 소비자 유형입니다. 경쟁자의 수, 경쟁사는 소수지만 증가하는 추세고요. 성숙기가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에 대한 판매, 즉 매출이 최고조를 이루고 수익은 최고조 후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유형은 후기 다수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경쟁자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다수의 경쟁자와 다수의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숙기가 끝나면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겠죠. 쇠퇴기에 이제 제품군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각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각 제품에 대해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봅시다. 쇠퇴기에는 판매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판매가 줄어들음으로써 이익이 감소가 되고, 소비자 유형은 최종 수용자, 그리고 경쟁사의 숫자는 소수의 경쟁자와 소수의 경쟁 제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자동차 제품군은 개별 제품에 대한,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라는 제품군은 아직까지는 쇠퇴기 상황이 아니죠. 그죠? 거의 성숙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자동차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쇠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도입기에서 성장기 쪽으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군에서는 거의 초창기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자동차라는 제품군에서도 유형으로 이제 제품 수명 주기를 봤을 때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고 있는 내연기관의 문제점이 환경이나 환경오염이라든지 매연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전기차가 이제 새로운 성장, 성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현대에서 밀고 있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입기지만 이게 이제 성장기와 성숙기가 접어든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한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는 개별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 이론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단계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별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지만 이 도입기 중심으로, 즉 이 도입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 처음에 진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즉 혁신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혁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도입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품 자체가 거의 도입기의 설명에 유용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는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76년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전화기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도입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1947년이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 지금은 거의 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워크맨 같은 경우 거의 퇴출에 가깝죠. 1979년 소니에서 처음으로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도입기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1994년이 도입기입니다. PDA 같은 경우는 1996년 팜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애플사에서 2001년도 도입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도입기가 2004년입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 2004년 처음 도입을 했을 때 가입자 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제일 처음 한 명부터 출발을 했겠죠. 지금은 몇십억 명이 됩니다. 페이스북 가입자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010년 애플사에서 처음으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즉 도입기라는 것은 시장을 창출해내는 신제품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가 도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입한다고 해서 매출이 0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갑니다. 하나 판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라든지 고정비,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입기를 거쳐서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기 같은 경우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에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제품들이, 경쟁 제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 다수의 유사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고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고객의 선호가 다양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즉, 혁신적인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삼성에서도 갤럭시를 내놨죠. 그죠?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내놓고 지금은 성숙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화웨이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성장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듭니다. 성숙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클로록스 제품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즉 성숙기 같은 경우는 제품의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즉 왜 그렇습니까? 경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숙기 시장이 되면 가격 경쟁에 직면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식료품점이나 할인점에 있어서 대다수의 이제 포장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숙기 시장이 많죠, 그죠? 유제품 같은 경우도 거의 성숙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이제 성숙 시장이 돼버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성숙기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은 포화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인 저개발 국가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서 예가 나오는데 월풀 같은 경우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보다 저렴한 세탁기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경우도 시장은 뭐 거의 월풀이 뭐 잘 나가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LG나 삼성에 의해서 좀 밀리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저개발 국가로 가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성숙기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시장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자사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과 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용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 같은 군에서 그러니까 신제품을,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게 어떻습니까? 2020년형 소렌토, 2020년 산타페 뭐 이런 거 내죠. 2021년형 이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뭐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기존 제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라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단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에서 펠리세이드 뭐 이렇게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V80 이런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은 완전히 단종되고, 물론 뭐 자동차라는 제품군은 아직까지는 수명 주기를 다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TV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 아직까지도 TV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브라운관 TV는 완전히 끝났죠. 그죠? LCD도 거의 이제 종말을 공하고 있고, LED, QLED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지만 제품군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더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제 평면적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입체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평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다하게 되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성숙기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쇠 접어들겠습니다. 뭐 PLC 여기에서는 이제 듀렉스 컴플리트 같은 뭐 예를 들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종이 세제 형태로 다이얼사에서는 그 세제와 섬유유연제, 정전기 방지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담았는 이런 제품을 성숙기 시장에 내놨습니다. 세제 시장에 뭐 그런 예가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 자, 쇠퇴기가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쇠퇴기 같은 경우는 제품 수명 주기상 쇠퇴기가 돼버리면 이제 경쟁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떠나버리거나, 또는 새로운 포지셔닝 하거나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음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들으려면 라이브밖에 없었죠. 그죠? 라이브밖에 없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축음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LP 라디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CD, DVD,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해서 듣고, 물론 뭐 MP3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그 LP 같은 경우는 어, 개별 제품군으로 보게 되면 그 수명을 다한 거죠. 그죠? 근데 LP가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LP의 그 장점, 즉 그 CD, DVD, 뭐 MP3, 어,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약 390만 개의 LP판이 팔리고 있습니다. 즉 12억 7천만 번의 디지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악을 듣고 있죠. 미국인이 그러니까 평균 뭐 한 3번 이상의 1인당 평균적으로 3번 이상의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음악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90만 개의 LP판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LP판의 다른 그 매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장점, 즉
LP판의 홈이 음파를 만들어내는, 즉 라이브로 음악을 듣는 소리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요가 있습니다. LP판이. 그렇다고 해서 LP판이 더 성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철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LP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기 같은 경우는 수익은 낮고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끝까지 그 시장을 지키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가 있다. 즉 과거 세대의 모든 음악들이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즉 LP로 지금 녹음됐던 음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모든 음악들이 디지털로 바뀌기 전까지 LP에 관련된 턴테이블 제조업자와 레코드사, 그 다음에 이제 신생 레코드사는 시장에서 쇠퇴는 했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쇠퇴기를 또 다시 부흥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품은 인간과 달리 쇠퇴기에서 바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니아층의 존재 때문에 수명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앞서 뭐 대부분이 이제 정규 분포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꾸준히 일반적으로 종 모양의, 그러니까 정규 분포 모양이지만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명 주기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 제품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일반적인 게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쭉 가다가 바로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티폰 같은 경우는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숙도 되지 못하고 바로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수명기. BP 같은 경우는 거의 성장기 시장에서 쇠퇴기로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자, 뭐 이런 점.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PLC 같은 경우는 딱딱 구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도입기고 어디까지가 성장이고 어디까지가 성숙이고, 이런 것을 쇠퇴기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여러 시즌 동안 판매 감소가 있습니다. 감소가 줄어들고 있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담당자가, 마케팅 담당자가 이 제품이 성장해서 쇠퇴로 접어든다고 해서 뭐 촉진이라든지 프로모션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명 주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기능을 알리지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규명 이후에 이 마케팅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점,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수명 주기 개념은 신제품이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성숙기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확산과 혁신의 이제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종 수용자, 이런 개념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제품 도입을 했을 때 보통 보면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거의 광고비 지출을 안 합니다. GV80, 최근에 제네시스 GV80 TV 광고 거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제품 출시 전부터 도입기까지는 TV 광고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TV 광고들을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줄고 어느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기 성수기에서는 비용 대비 매출 이익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높아지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한번 기여를 해주시고 10장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주차 11장 수업으로 연달아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